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진행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얘기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일 뿐이고 정당한 통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오히려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들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지시 이상의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엄을 선포한 최고 책임자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소기각 주장했었는데 수사 당국도 이런 걸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가져간 건 공수처였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불분명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결과적으로 3월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넘겨봤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입법부가 재판에 관여했다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이 공세도 많이 취했어요.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건데 구속 취소 결정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 석방이란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기현 판사가 있습니다.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면서 실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네, 사법부에 대한 이 외부 개입이 명확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이 스스로 이 법안을 수정을 또 거듭했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 보고와 의결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 판사회의라는 법원 내부 기구의 구성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12.3 계엄 사건만을 담당할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이를 국회가 또 법으로 정한다는 거 전부가 삼권 분립 침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구형이 있을 것이고 이제 선고가 나오겠죠. 좀 지켜봅시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